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재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피청구인 등으로 망신을 당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법관회의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법률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며 간신히 의결 정족수만 채운 상황이며 한 판사는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정족수를 채워 구성원 5분의 1의 동의를 받았지만 실상은 임시회의 소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3배 가까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마치 대다수의 법관이 임시회의 소집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긴 자정작용 같은 거 이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은 특검입니다. 관련해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 이재명 지지 여론은 더 강고해졌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지금 정당 간의 우열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네. 이거는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론은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민주당. 그다음에 국회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지금 무기를 다 꺼내와서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 장전하고 탄창 끼우고. 조희대는 그거 보고 있겠죠. 보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12일 날까지 니네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안 쓴 거는 니들을 존중해서 안 썼던 거야. 근데 니들이 반칙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쓸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통보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을 논하면 누가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어요. 이 얘기도 내가 작년부터 이제 그 내란 나고 나서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불안감에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빠지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다보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빅브라더가 네.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업무에 입각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이러면 공포감에 살아. 이 윤석열의 내란부터 시작해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쪽도 양 진영 모두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든 민주 세력이든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없어요.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표와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조희대와 그 사법부 뒤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어느 로펌에 뭐 S 모 변호사가 어찐다, 뭐 M 모 변호사가 어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다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 남은 4주 동안.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최욱 씨 질문이 대법관들은 독자적인 의견으로 한 거냐? 그게 서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이제 그 중심으로 된 서부에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부에 보내놓으면 합의가 안 되고 절대 안 시간만 끌기 때문에 거기를 제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와서 전합으로 전원 합의체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재구성이 사건이 다 재구성돼요. 이재건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고위급 판사들이 여론에서 이렇게 가족과 신상이 틀리는 경험이 처음일 거예요. 이게 그냥 근데 어느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과거 판결 다 파내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계, 뭐 동창 관계, 무슨 결혼식 주례를 누가 받냐까지 다 파내고 있잖아. 뭐 아빠한테 주식을 다시 팔아서 뭐 70몇 억을 차액을 하고. 그러고 뭐 그런 캐비넷도 다 열고 있어 지금. 뭐 입건된 거 뭐 이런 거 사건 다 찾아내고 있잖아. 이런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고요. 12일까지 한번 보자고요. 5월 12일 이전에 재판 일정 변경을 하나 안 하나.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예요? 형사소처를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특권. 이거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조금 안 되니까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그리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서 아직도 걱정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현재 보이는 것만으로는 끝난 게 맞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의 결정 이후 이 후보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도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법사위는 오늘 14일 오전 10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임기 내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 지속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각각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이번 만행으로 국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이걸로 난리를 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정말 우리 민주진영의 지지자분들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분노하는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제대로 압박하자 법원이 꼬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와 민심은 세심한 것이라 역공이 어느새 강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의민주제란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과 함께 숨쉬며 동행하는 것이 국민 대표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조희대를 제대로 요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